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쿠팡 정보를 추출 후 하이퍼링크로 지정하는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사실 지난 시간의 강의와 비슷한 부분이 꽤 많은데요. 다만 예전에는 제가 그 쿠팡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 후 엑셀로 불러오는 과정에서 그냥 URL을 하나의 열로 지정해서 거기다가 이제 추출을 한 거에 비해 이번 시간에는 엑셀에 대한 그 제목 안에 그 해당 그 제목에 하이퍼링크를 심어가지고 엑셀로 저장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시간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어떠한 그 하이퍼링크를 심어가지고 엑셀로 저장하는 방법을 저한테 댓글로 문의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좀 고민하다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강의로 풀어낼까 생각해서 지난 제 쿠팡 정보를 참고해 가지고 여기다가 그 해당 쿠팡에 대한 그 제품 정보에 대한 그 제목에 거기다 하이퍼링크를 심어서 엑셀로 추출하는 것까지 강의를 해보려고 이번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적은 이제 제품 정보를 추출 후 레드로 할게요. 하이퍼링크를 지정하여 편리성을 높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엑셀을 하나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컬럼이 쭉쭉 있잖아요. 컬럼이 하나 A, 뭐 B, C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여기 이제 제목, 여기다 제목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제품 가격이나 배송일이 들어간다면 여기 이제 URL을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지정을 해줬는데 이 URL을 이 제목에다가 심어가지고 제목을 더블 클릭하면은 딸깍하면은 바로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브라우저로 직접 여러분들이 정보가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각 어떤 기업의 조금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들은 이제 홍보팀이 따로 있어서 그 홍보팀에서 해당 이제 그 자신의 회사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시사, 뭐 경제, 정치 이런 쪽으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메일을 발송할 때 거기에 하이퍼링크를 심어서 이제 뭐 임원급이나 아니면 이사회급에서 해당 그 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제 하이퍼링크를 심어주는 건데요. 이걸 이제 제가 이번에는 엑셀에 담지만 여러분들이 뭐 SMTP로 메일을 발송할 때 해당 HTML 바디란에 이거를 심어주면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 라이브러리는 레드로 바꾸죠. 셀레니움으로 쓰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쿠팡 정보를 추출을 할 때 이 셀레니움으로 동적 크롤링으로 가져오는 거를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이거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사실 뷰티풀 숲을 이용해도 되는데 쿠팡 정보는 어쨌든 동적으로 페이지가 활성화되고 페이지를 이동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사용 라이브러리 동적 크롤링인 셀레니움을 하나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픈파이 엑셀은 지난 시간에 제가 멜론 차트 탑백을 할때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엑셀을 가져오는 거를 했는데 이 오픈파이 엑셀은 사실 엑셀의 가장 대표적인 파이썬의 엑셀 라이브러리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인기 있는 라이브러리로 보시면 됩니다. 이 라이브러리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해당 그 셀 하나하나에 대한 핸들링, 즉 컨트롤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 보여드리는 거는 그 해당 셀 하나하나에 하이퍼링크를 박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픈파이 엑셀의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문법은 이제 for은 대표적으로 이제 반복문이죠. try except를 하는데 사실 이 try except는 여러분들 태그 정보들이 일관적으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태그 정보들이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다고 했을 때 해당 태그 정보를 찾아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없는 걸 찾으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try except를 쓰면은 에러 없이 그 다음 태그로 넘어가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try except의 예외 처리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뭐 try except finally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어떻게든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는데 크롤링 하는 데는 보통 try except까지만 해서 예외 처리만 하는 걸로 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문은 여러분들 뭐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포문은 여기에 이제
그리고 인덱스인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i든 j든 상관없고 in 이런 포맷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모든 태그 여러분들이 복수계로 가져온 태그인데 태그들을 일단은 여러분들 분석하고 추출하려는 과정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여러 개의 복수계 태그들을 이 i가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면서 여기서 텍스트를 추출을 하든 어떤 뭐 get attribute 해가지고 href에 그 하이퍼링크에 대한 URL을 추출을 하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작업을 해줄 때 포문으로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를 추출하는데 용이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쿠팡을 먼저 좀 열어놨거든요. 식품콘으로. 지난 시간이랑 일부 겹치는 내용이 있지만 복습 차원에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거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제 거를 보신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다시 보시면서 여러분들 태그 분석법을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추출하려는 정보들은 여기 지금 제목 있죠. 제목이랑 그리고 가격, 최종 가격만 우리는 알면 되죠. 제 가격이랑 그리고 딜리버리 정보 그리고 URL인데 URL은 사실 여기 지금 없고 개발자 모드에서 지금 숨어져 있거든요. 그 URL까지 추출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URL이 있잖아요. URL을 여기다가 박아줄 겁니다. 제가. 그러면 우리가 URL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요걸 클릭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탐사슬 무라벨에 대한 정보로 직접 들어가겠죠. 그 방법으로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요청을 주셨지만 저 역시 이거 한번 해볼 만한 좀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기에 좋은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준비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검사점으로 들어갈게요. 컨트롤 쉬프트 C를 누르면 검사점을 이제 바로 개발자 모드로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우리가 제품 정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은 여기 보시면 name이라는 태그 안에 있네요. name이라는 태그 안에 있어서 이 name 태그 안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품 정보가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li 태그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즉 우리는 li 태그의 복수계 li 태그로 지금 여러 개 있죠. 제품이 여러 개 있는데 복수계 li 태그로 하나 들어가서 이걸 포문으로 하나씩 가져와야 되죠. 하나씩 가져오는데 li 태그 안에 우리가 이걸 보시면 li 태그 안에 포문으로 하나씩 가져온 것 중에 클래스가 name인 거에 탐사수 무라벨 이게 정보가 지금 텍스트가 있네요. 그럼 지금 우리는 클래스가 name인 거를 가져오는 게 우리가 제목을 추출하는데 용이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i 태그 안에 여기 들어와서 그럼 이제 프라이스 에어리아가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가격인 것 같죠? 근데 가격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보면 그냥 하나를 찍어보죠. 검사점 하면 프라이스 밸류라는 클래스 안에 역시나 우리가 원하는 가격 정보가 있는 걸 보고 li 태그에 보십시오. 바로 내려와서 클래스 정보를 그냥 들어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딜리버리 정보가 역시 쿠팡은 중요하죠. 보면은 arrival info 딜리버리 클래스 딜리버리라고 있네요. 이거를 추출하면 되겠습니다. 즉 li 태그 안에 클래스 딜리버리라는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추출을 하면 텍스트를 추출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URL은 어디서 보냐면 한번 다 열어보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맞네요. 자, 우리가 URL을 추출을 할 때 우리는 베이비 프로덕트 링크 이 안에 href 속성 안에 이 값들을 불러오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추출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보는 다 일단 어떤 태그가 있는지는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이제 파이참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건데 자, 미리 열어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전 그대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필요한 것들을 일단은 다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자, 이렇게 지금 붙여 넣었거든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여기서 다 가져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특이한 건 특이한 건 아니죠. 타임은 우리가 동적 크롤링을 할 때 페이지가 완전히 렌더링이 될 때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컴퓨터의 성능이 달라서 언제 몇 초에 정확히 떨어지는 건 없지만 보통 타임으로는 2초에서 뭐 느린 컴퓨터는 5초까지 한번 잡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크롬 옵션 지정에서 자동 다운로드를 하거든요. 자,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크롬 드라이버든 엣지 드라이버든 MS 엣지 드라이버든 어떤 드라이버를 개발자 모드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해서 그 다운로드한 패스 안에 지정을 해놓고 어떤 패스겠죠. 거기에 이제 패스에 있는 드라이버를 어떠한 뭐 코드가 이제 뭐 C든 뭐 자바스크립트든 호출을 하면서 바로 이제 다시 호출해서 가져오는 식으로 해서 그거를 드라이버를 이용해 가지고 크롤링을 진행을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파이썬에서는 자동으로 다운로드 시켜주는 옵션이 있거든요. 이걸 써주시면 됩니다. 크롬 옵션을 먼저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서비스에서 우리가 이런 인스톨을 하고 크롬 옵션을 위해서 지정해 주는 걸 넣겠다 하면은 되는 건데, 자, 이 서비스는 사실 예전에 크롬 드라이버에는 셀레니움에는 없던 건데 요즘 이제 셀레니움의 최신 라이브러리부터는 서비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작성하게끔 해서 크롬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게끔 하는 걸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전 것도 지금도 유효하게 쓸 수 있어요. 다만 워닝 메시지가 날 겁니다. 뭐 디플레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곧 사라질 거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사용하는 데는 무방합니다. 드라이버 get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드라이버 즉 URL을 들어갈 곳을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고 타임스블립으로 5초를 해서 완전히 페이지의 내용이 렌더링 되게끔 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아까 li 태그가 많았는데 그 li 태그로 접근을 하면은 드라이버의 find에 여기 많죠. find에 여기 내용이 많은데 여러분들 어떤 걸 보셔야 될지 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복수개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find elements를 가져오면 되고요. 우리 li 태그가 여러 개 있는 거 맞죠? 근데 by에 여러분들 우리 지금 프로덕트 리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왜냐면 li 태그로 바로 들어오기 전에 뭔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 바디 안으로 감싸줄 수 있는. 여기 보이죠? id가 프로덕트 리스트인 것을 먼저 가져온 다음에 그 안에 li 태그가 복수개에 있는 것을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선 단수개로 써줘야겠네요. 왜냐면 프로덕트 리스트는 하나만 있을 거거든요. 한번 체크를 해보죠. 제가 복사해서 find로 프로덕트 리스트 하면 사실 이건 의미 없어요. 왜냐면 변수 처리해 주는 거여가지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 처리해 주는 거 그냥 상관없고 프로덕트 리스트한 태그는 하나로 지금 태그에 있는 id 정보는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이기 때문에 s를 빼고 id를 넣어줘서 여기서 프로덕트 리스트를 가져올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보셨죠? 여기까지 보셨으면 여기서 다시 find elements로 해서 li 태그에 여러 개 있는 걸 가져올 건데 우리 태그 정보였잖아요. 그럼 태그 네임을 넣고 by에 li 태그를 하면 li 태그의 복수개를 가져오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li 태그가 몇 개 있는지 한번 볼게요. len으로 해서 lis를 하면은 우리가 몇 개가 있는지 체크를 하려고 보겠습니다. len은 참고로 파이썬 기본 함수 중에 길이를 재주는 겁니다. 길이를 재주는 거여서 보통 수량을 체크를 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엑셀로 따지면 카운트 함수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60개가 지금 나왔어요. 60개가 나왔으면 우리가 60개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불러올 건데 for li에 in lis 에서 우리가 하나씩 가져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try except를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제품 정보가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그게 매진되거나 제품 품절이 되면 해당 태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에러로 바로 떨어지면은 프로그래밍 중단되거든요. 그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try except를 쓴다고 했어요. 위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프로덕트 정보를 하나씩 가져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find element를 해서 by에 클래스 네임으로 우리가 아까 네임이었죠.
제품 정보는 제가 처음에 리뷰했어요. 그리고 텍스트 정보를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내용의 텍스트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 정보를 넣는데 여기 가격 정보에 find element에 by의 클래스 네임으로 해서 아까 가격이 price value였나요? 일단 쓰고 보죠. 쓰고 보면은 가격을 price value가 맞았죠? 그리고 내친 김에 한번 보죠. 이게 딜리버리였던 것 같고, 그죠? 딜리버리. 그럼 클래스도 딜리버리 쪽으로 한번 넣어주면은 여러분들 될 것 같습니다. 딜리버리에서 vi find element by class name에서 딜리버리 해서 텍스트로 넣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URL은 아까 우리가 베이비 프로덕트 링크였던 것 같아요. by 클래스 네임에 베이비 프로덕트 링크가 정확한지 다시 보죠. 위로 가면은 이거였죠. 이거 클래스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게 텍스트는 아니죠. 여기는 이제 get attribute 해가지고 href 속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href의 속성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거를 이 가져오기 위해서 get attribute라는 속성 값을 가져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추출을 해볼게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딜리버리 정보를 하나씩 그냥 가져오죠. 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게 지금 추출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대망의 엑셀 작업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자, 엑시트 코드 1 왜 났죠? 여기서 우리가 그 예외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패스를 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외가 났을 때. 그럼 바로 실행을 하면 지금 추출이 이제 쭉쭉쭉 될 거거든요. 여기 나와 들어왔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 그럼 추출이 완벽히 잘 되는 게 보이시죠? 안에 있는 거 다 가져오는데, 자 끝났습니다. 60개 너무 빨리 추출이 됐고, 이제 프린트는 제가 일단 지울게요. 왜냐하면 코드가 길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오픈파이 엑셀을 쓸 거예요. 오픈파이 엑셀을 어디서 쓰냐, 위에서 처음에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위에서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지정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 from에 오픈파이 엑셀을 해서 임포트에 워크북으로 일단 넣어주고, 우리가 이제 워크북이라는 객체를 먼저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객체를 통합 문서를 열은 다음에 크리에이트 시트를 해서 식품 시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 기존에 있는 시트를 삭제를 해줄 거예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갖고 있는 시트 정보인 시트 1이라는 것을 삭제를 해주고, 우리가 헤더 값, 열에 있는 헤더 값을 먼저 붙여줄 건데, 여기에 어떻게 넣을 거냐면 컬럼 헤더 값은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넣어주냐면, 어펜드로 넣어줬을 때 이름, 가격, 배송 기한, 그리고 상세 URL로 해서 URL로 하죠. URL 값을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이것까지 한번 해보죠.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오토코드라는 것으로 지금 하나 생성이 될 거예요. 지금 헤더 값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헤더 값이 출력되는 걸 시트1이 없다. 시트1이 없이 그냥 시트겠네요. 시트1이 없으면 시트를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그대로 일단은 시트로 지금 바꿔줄게요. 시트를 바꿔주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생성이 아까 안 된 거는 시트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생성이 안 된 거거든요. 제가 파일 탐색기를 다시 불러와서 오토코드로 들어가면 시트라는 게 지금 삭제할 게 없어서 안 나온다. 삭제할 게 없다. 그거를 제가 한번 다시 보죠. 일단은
시트가 없으면 시트를 없이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트가 생성이 돼야지, 이제 워크북이 하나 생성이 돼야지 제가 그 다음 넥스트 과정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사실 안 된 게, 여기다가 저장까지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워크북을 열었으면 저장을 해줘야지 이제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오토코드라는 란에 우리 저장을 해줄 거예요. 저장을 쿠팡 워크북 엑셀, 쿠팡 엑셀로 저장을 해줄게요. 엑셀 X로 저장을 해주면 리얼 코딩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이런 에러가 났을 때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저장이 됐어요. 저장이 됐고 지금 열어보면은 엑셀이 이렇게 지금 생성이 됐거든요, 제 걸로. 근데 시트네요. 이 시트면 그대로 복사하면 될 것 같은데, 식품으로 지금 하나 시트 만들고 여기다 넣어줬기 때문에 시트를 그대로 그냥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시트를 넣어주고 삭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닫는 것까지, 여기서 닫는 것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다시 한번 하면은 가져와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장까지 하고 리무브 시트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리무브 시트 됐습니다. 지금 시트 날렸어요. 날렸고 지금 엑시트 코드가 없이 됐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걸로 해볼게요. 시트 네임 델로 한번 해볼까요? 저도 이거 지금 처음 봐요. 왜냐면 저 예전 걸로 지금 했던 건데 리무브 시트가 이제 없어진대요. 그러면 델로 한번 때려 볼게요. 델로 한번 쳐보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파이썬에서 권장하는 방법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게 없어진다는 건 나중에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그 계획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변경된 걸로 작성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 없죠? 리무브 시트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생성된 거를 추출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저장이랑 닫아주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위에서 뽑아낸 정보들을 이제 다 넣어주고 저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WS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정보들을 넣는 거를 워크시트로 이제 활성화 시켜준 거에 어펜드 처리해서 여기서 제품 정보에 대한 부분과 프라이스, 그리고 딜리버리, 그리고 URL의 정보들을 일단 넣어주고, 그리고 밑에서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여드리면 저장이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추출되는 것 때문에 조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릴 수 있어서 조금 이거는 확인 기다려 주시면 되고, 자, 우리가 지금 저장해 놓은 게 지금 여기 이렇게 됐거든요. 배송기한이랑 지금 다 떴어요. 근데 우리 URL을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 정보들을 다 여기다가 하이퍼링크로 심어주는 걸로 하는 게 목표였죠. 자, 지금부터 그 작업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장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임포트 오픈파이엑스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임포트 오픈파이엑스를 불러오는데, 전체를 다 불러올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쓰려는 게 로드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로드북만 가져와도 돼요. 오픈파이엑스에 임포트 로드 워크북으로 해서 방금 저장했던 거를, 우리가 위에서 저장했던 거를 오픈파이엑셀에 로드북으로 하죠. 그냥 바로 로드 워크북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걸 불러와요.
불러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러온 다음에 그 작업을 다시 쳐줄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불러온 거에 대한 부분을 시트를 이제 활성화를 시켜줄 거예요. WV에 뭐 액티브로 하죠. 액티브 시트를 활성화 시켜준 다음에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워크시트 안에서 맥스 로우에 플러스 1.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일단 쓰고 보여드릴게요. WS에서 A 태그 안에는 str로 I 값이 들어가고 하이퍼링크를 걸어주는데 이거는 WS에 다시 D에 str에 이게 아니죠. 제가 이 대괄호를 쓰면 안 돼요. 에러 날 겁니다. 그러면 i로 넣어주고 str에 다시 i로 해가지고 밸류 값을 넣어주는 걸로 해서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값의 스타일은 여러분들 하이퍼링크로고 명시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WP에 세이브를 해서 우리 오토코더 이거를 지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줄게요. 그럼 지금 파일이 2개 나올 거거든요. 총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는데 여기에 하이퍼링크라는 걸로 뒤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다시 닫아주는 걸로 해서 하면은 어떻게 나온지 한번 보십시오.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실행하고 설명을 해드리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강의가 조금 길어지는 게 제 거를 계속 보시던 분들은 사실 다른 부분을 스킵해도 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처음부터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길어지는 거를 지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아까랑 다르게 지금 이게 여기에 지금 하이퍼링크가 심어졌어요. 심어진 게 이거 어떻게 심어졌는지 보냐면 하이퍼링크 편집을 해서 여기에 지금 이 값들이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옆에 있는 값이 보십시오. 지금 여기 194276에 지금 이 값이 5625704601 있잖아요. 이거 옆에 보시면 5625704601에 이 값이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걸 아까 그 저장해 놓은 거를 제가 탐수 무라벨이라는 거를 제가 편집해서 이거를 해가지고 페이지를 이제 여기서 열어보면 이 탐사수 무라벨로 들어가잖아요. 탐사수 무라벨로 들어가는 게 정확히 하이퍼링크가 편집이 된 거고 자, 제가 코드를 마지막으로 완성시키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딜리트 컬럼 해서 4를 써주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엑셀을 보시면 우리 지금 열어놓은 이 URL을 여기다 하이퍼링크 박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없어도 되거든요. 이 D열을 날릴 수 있어요. 날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 지금 딜리트 컬럼에 네 번째 열을 날리겠다는 의도거든요. A, B, C, D, D가 네 번째이기 때문에 네 번째 열을 날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자, 이거를 삭제하고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다시 열었을 때 깔끔하게 우리가 하이퍼링크가 박힌, 즉 삽입된 엑셀의 새로운 데이터 그 통합 문서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특히 우리 하이퍼링크 어떻게 삽입했는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실행을 하면 자, 이제 끝났죠. 자,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이렇게 다 하이퍼링크에 다 심어졌어요. 이 하이퍼링크 정보를 어떻게 심었냐? 이거는 여기서 설명해 드리는데 자, i가 이제 포문의 i로 이제 하나씩 돌리는데 레인지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엑셀을 하나 실행을 해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 처음에 뒤에 우리 지금 URL이 있었어요. 그 URL에 있는 것을 아까 마지막에 삭제해서 지금 없지만 실행이 했을 때 A의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A의 두 번째 내용을 하이퍼링크의 속성을 심어주는데 str을 왜 넣어줬냐? i는 숫자로 들어가요. 이제 로우로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숫자인데 문자 플러스 숫자라면 에러 나거든요. 이거는 포맷을 통일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문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A의 두 번째가 하이퍼링크를 해주고 그 하이퍼링크의 값은 WS 즉 시트로 활성화시켜 준 거에 D의 두 번째까지 해서 그 해당 값을 밸류를 가져와서 이거를 하이퍼링크로 가져와라는 거고, 이 스타일도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스타일을 해서 마지막 하이퍼링크까지 지정을 해준 건데요. 무엇보다 여기가 궁금하실 거예요. 맥스로우 플러스 WS의 시트의 맥스로우라면은 이 엑셀이 갖고 있는 마지막의 로우까지 가거든요. 61번째 로우까지를 가는데, 자 보십시오. 61번째 로우를 가는데 이 61번째까지 레인지를 쓰면 안 가요. 마지막은 항상 빠지거든요, 레인지는. 그렇기 때문에 61번째까지 마지막까지 가려면 플러스 1을 해줘서 마지막을 포함시키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걸 가만히 뜯어보시면 여러분들 사실 하나하나 이걸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동화를 어떻게 하는지 필요하면은 이런 부분을 좀 뜯어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거든요. 보십시오. 엑셀을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는 판다스를 썼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오픈파이 엑셀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 쓰시면 됩니다. 굳이 저는 판다스를 쓰라고 강요도 안 하고 오픈파이 엑셀이 더 좋다고 말씀도 안 드립니다. 다만 오픈파이 엑셀을 쓸 때 어떤 경우에 쓰는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미리 알 필요는 있죠. 하이퍼링크를 지정하거나 특정 셀에 대한 속성을 변경할 때는 오픈파이 엑셀이 라이브러리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기능이 더 많다. 그러나 엑셀로 단순히 추출하는 거에 불과하다면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에 때려 넣고 거기서 엑스포트 해가지고 저장 to 언더바 엑셀로 해서 저장을 해주면 매우 간단하게 추출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코드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지금 이제 실행되는 거는 확인을 했고, 여기서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가져오는데 크롬 옵션 지정을 해줘서 우리가 크롬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고 실행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인 크롬 드라이버에 이제 옮긴 다음에 타임슬립으로 렌더링이 5초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엑셀 시트를 먼저 만들어 주는데, 이거 왜 만들어 주냐면 기존의 엑셀 시트에 대한 작업을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포문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한 프로덕트, 제품, 가격, 배송 정보, URL의 정보들을 하나씩 위에서 지정해 놓은 것에서 이제 첨부를 해주는 건데, 어펜드로 처음 해주는 거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는 이거는 헤더 값으로 처음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헤더 값을 먼저 넣어준 거고, 델은 저도 이번에 지금 처음 쓴 거예요. 원래 리무브 시트로 했는데 그게 없어진다고 해서 델로 했는데 정상적으로 잘 됐고, accept는 여러분들 태그가 없을 때 그 태그가 없는 상태에서 에러 나서 중지되지 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고 해서 accept의 패스로 이제 처리를 해준 거고, 기존 거는 일단은 저장해서 닫아주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오픈파이 엑셀 로드 워크북으로 해서 기존 거를 저장해 놓은 거 위에서 저장해 놓은 걸 불러옵니다. 그리고 활성화까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이미 저장해 놓은 거에서 레인지를 2부터 마지막 행에까지 가는데 레인지는 마지막에 있는 거는 제외하니까 플러스 1을 해준 거고, A2부터 아까 A61까지죠. 60일까지 가져오는데 같은 경로 행에 있는 값에 하이퍼링크의 주소 값을 여기다가 이제 지정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지정해 주는 건데 하이퍼링크의 속성으로 가져오겠다 한 거고, 우리가 하이퍼링크의 속성으로 가져와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지금 하이퍼링크 표시되게끔 하기 위해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거는 우리가 제목에 다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URL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날려주고, 그 다음에 또 워크북을 저장한 다음에 마지막에 닫아주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깔끔하게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번 시간 좀 길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면서
하이퍼링크를 어떻게 지정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엑셀로 추출을 할 때 하이퍼링크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렸고요. 제 방법이 참고차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을 한 질문으로 제가 이번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저 역시 덕분에 많이 배웠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즐겁게 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이번 시간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